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축설계 유튜버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 K7, 그러니까 준대형 세단인데요, 이 K7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K7 프리미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버전의 렌더링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렌더링은 실차가 아니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그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특징들을 좀 부각시켜서 좀 더 역동적이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렌더링이 공개됐고, 마침 또 공개돼서 이 사진을 본 이상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나오겠다, 사고 한번 치겠다, 그런 느낌으로, 물론 실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딱 이 이미지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 그동안 아쉬웠다고 했었던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잘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차들이 5년에 한 번씩 풀체인지로 완전히 변경이 돼요. 완전. 근데 5년은 너무 기니까 그 중간에 보통 대충 한 2년 반 정도 텀을 두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는 일부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라이트, 범퍼, 휠, 또 뒤쪽에 리어 램프, 뭐 이런 것들만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쪽으로.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비포, 요게 애프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페이스리프트. 근데 물론 이 외관만 바뀐 게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이번에 엔진도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에 8단 변속기가 적용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연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개선돼서 세타 3 엔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뭐 홈투카, 카투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서 집 또는 집에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바뀐 것 같고, 제어는 길이가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4,995라 그랬나? 거의 5m에 육박하는. 그래서 지금 경쟁사의 그랜저보다는 6.5cm가 길어지고, 요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는 2.5cm가 길어졌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커진 거죠. 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고, 기존에 이제 주차 라인이 법적으로 2.3에 5m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차는 커지니까 문콕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 3월부터인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2.5로 늘어났죠. 이런 건 그냥 상식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면은 그릴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릴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걸 알 수 있고, 기존에 제가 불만이었던 게, 이 기아 자동차는 호랑이코 그릴을 너무나 못 살려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도 보면 뭔가 조금 이런 폭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협소해서, 딱 보면 지금 이게 숭어 대가리인데, 요 주둥이, 약간 주둥이가 넓적한 이 어류의 주둥이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 기아 자동차의 스토닉인데, 얘도 이 그릴 모양이 뭔가 왜소하고 좁고 길고 하니까 이 숭어가 항상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 가운데 이제 숭어 입이 있는 것 같이 그랬었는데, 이제 그릴이 제대로 커졌어요. 전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이런 육각형 형태가 육중하게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게 그릴이 바뀌어서 일단 너무 좋고, 기존의 램프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길고 얄쌍하게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지난번에 Z자였는데 이번엔 이렇게 뒤집어 놓은 Z자가 됐죠. 그릴을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디테일이 어떻게 처리될런지 되게 궁금한데 좀 특이할 것 같아요. 근데 단 제가 생각하는 이 데이라이트는 차 폭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이 끝까지 좀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이 완전 자동차의 양옆 끝까지 데일라이트가 왔기 때문에 차 폭을 넓게 보이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요 가운데 쪽으로 몰리면서 왠지 좀 이렇게 협소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좀 삐져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차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오히려 그릴보다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전 이거예요. 이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죠. 제가 이쪽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나마 검은 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얀 차를 보시면 여기
애매한 이 오각형의 방패 같은 게 있고 겉에, 그래서 살짝 음각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안에 보면 검은색으로 똑같은 방패 모양이 작게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램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각진 거부터가 좀 유치하고, 좀 이렇게 차라리 형태도 좀 유선형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각진 디자인이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각형 안에 방패 안에 또 작은 방패,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유치하게 다가왔던 거죠. 이 하단부에 있는 크롬 몰딩도 상당히 좀 어색하고, 그런 거에 비해 이번엔 진짜 제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보면 틀이 이렇게 보여요. 검은 큰 틀이 보이고 이렇게 오죠. 각이 지면서도 어떻게 약간 유선 형태로 잘 빠졌어요. 커다란 틀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제 크롬 라인 이렇게 따라오죠. 크롬 라인에도 이제 아이덴티티인 이 Z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단순히 이 크롬 라인의 띠가 Z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돼요. 면이. 제가 건축 디자인을 할 때도 띠 디자인을 많이 쓰는데, 띠가 뭐 이렇게 따라간다. 그럼 한쪽 끝에는 이렇게 그 띠들을 받쳐줄 수 있는 면 디자인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부분도 너무 좋고, 정확한 이 부분의 디테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띠 디자인을 많이 넣죠. 얼마 전에 그 디자인 리뷰했던 이 소나타도 라인이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고, 그랜저도 하단부에 들어가고, 높이 차이만 있어요. 좀 올려놓으면 소나타, 좀 내려놓으면 그랜저. 근데 확실히 하단에 있는 게 그나마 나 보이죠. 이거 중간에 너무 어설프게 들어가 있어서 포지션이 좀 어정쩡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K7에서도 하단부에 크롬 라인이 들어가는데 형태가 아주 잘 잡혔고, 특징도 잘 살리면서 디자인적으로 멋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나와야 될 텐데 진짜 실차는. 어쨌든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죠.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게 이제 현대의 그랜저 그리고 기아의 K7인데요. 특징이 명확해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릴에도 곡선, 램프도 이제 곡선 디자인, 이런 띠부터 전체적인 이런 볼륨감, 매스감, 라인들이 다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형태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디자인인 반면에 강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K7이 훨씬 낫었어요. 왜냐면 K7이 앞에서 보면 요 매스감도 장난 아니에요. 덩어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랜저보다도 훨씬 커 보이는 디자인. 전면에서 보면, 실제로 차가 지나갈 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빵빵해요. 앞에 덩어리가. 저는 그런 빵빵하고 크고 이런 디자인을 아직까지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K7이 굳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디테일들은 오히려 그랜저가 낫지만, 어쨌든 K7이 더 낫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에 안 들었던 디테일들까지 보완해서 이렇게 나와줘 버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이제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비포, 이쪽이 애프터. 그래서 보면 뒷면에서도 기존 버전이 제가 상당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심심해요. 두 램프를 길게 이제 크롬 라인이 이어주고 있는데, 요 사이 공간이 범퍼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 공간 그리고 요 공간 굉장히 뭔가 여백도 좋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여백, 그래서 아예 심심해 보이는, 요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보면 굉장히 심심하죠. 뭔가 빈대가 너무 많이 보여요, 뒤에. 특히 정면에서 딱 보면.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머플러 디자인인데, 이게 뭔가 애매해요. 방향성도 없고 애매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 보면 쭉 크롬 라인이 여기 이어져서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방향. 일단 자동차는 제 생각에는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강조하는, 또 방향성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아래쪽으로 요런 반달 모양 상당히 좀 어색했었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방향을 딱 주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거고, 그리고 요새 디자인 추세가 워낙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어놨어요. 이어놨고 또 이제 들어오는 등 형태, 그래픽 형태를 Z자가 쭉 가운데로 이어지는, 밤에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점선으로 이어놨죠. 저는 굉장히 이제 참신하다고 봐요. 요새 일자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많은데 이렇게 점선으로 좀 끊어진, 근데 요즘 보면은 현대 소나타, 그리고 이런 그랜저 IG 막 다 이어졌죠. 그리고 해외차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새로 나온 이제 아우디 A7,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점점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아우디 A6, 얘는 이제 크롬으로만 이어졌고 한데 이런 땡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긴 하죠. 이런 게 요새 추세다 보니까 뭐 카피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적당히 이제 잘 매칭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매칭시켰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잘한 거는, 이때 이렇게 크롬 라인이 위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어서 좀 심심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은 거를 위쪽으로 안 이으고 다행히도 아래쪽으로 이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크롬 라인 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이런 심심했던 느낌들이 전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잘 집어넣어서 역시 배면도 괜찮고 휠 특히나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측면 부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냥 봐도 뭐 너무 멋있어졌어요. 기존에는 왠지 이게 컬러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런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지 그냥 딱 봐도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일단 내비도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비 양옆으로 송풍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계, 클래식한 시계 느낌, 그리고 이런 버튼 다이얼 모양이나 이런 우드 트림 같은 게 뭔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는 또 괜찮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 나온 버전을 보니까 와, 이런 수평적인, 거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수평적인 느낌에다가 보니까 여기 음영이 있어요. 푹 파놓은 느낌이에요. 저도 건물에서 항상 음영을 중시하잖아요. 건물 디자인에서도 이 음영이 있어야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음영이 있어서 푹 파여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 커다란 12.3인치라 그랬나? 아무튼 이 커다란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 수평 띠가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 안에 잘 박아 넣어가지고 요 크롬 수평 라인과 함께 조화가 돼서, 그리고 하단부로 이제 송풍구가 내려갔고, 이런 거는 약간 소나타 느낌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다이얼 버튼 느낌이라든지 이런 기어 노브 전반적인 것들이 아무튼 되게 세련돼 가지고 이 센터페시아 구성이 멋지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재질 정도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게시판이 이제 디지털로 바뀐 것 같고요. 요새 추세가 이렇게 플로팅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디자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좀 두께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싼마이 같은, 싼티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소나타도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나마 걔는 좀 이렇게 매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이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잘못 쓰면은 조금 약간 저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제 기준에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이번 디자인은. 그래서 내부도 너무나 마음에 든다. 결론은.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뭐 앞이 마음에 들면 뒤가 별로고, 뭐 뒤가 괜찮으면 앞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전면, 후면,
실내까지 딱 완전 제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차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그랜저 IG도 페이스리프트를 아마 발표할 거거든요. 근데 왠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예상도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 이 K7만큼은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기다려진다, 네, 그런 느낌을 받고요. 물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의 주관적인 시점에서 본 것이니까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디자인 코드들.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제 실제 차가 공개되면은 그때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차를 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디자인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